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 날 상당히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면서 한 2.5%대로 마감을 했고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좀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면은 네이버랑 뭐 같이 비교되는 게 이제 카카오인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연초에는 사실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중후반으로 이제 가면서 주가가 이제 한 6월 달, 7월 달 정도에 이제 저점을 찍고 주가가 상당히 가파르게 이제 레벨업을 한 그런 부분들이고 연으로 치면은 네이버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까지는 시장에서 거의 천덕꾸러기 또는 이제 뭐 관심이 없는 그러한 이제 부분들로 인식이 되다가 그 이후부터 주가가 상승을 해서 무려 지금 12월 말까지 봤을 때 연 기준으로는 한 50% 정도 상승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과 신고가는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총 사이즈가 워낙 크고 뭐 개인 투자분들께서 선호하지 않는 그러한 이제 종목 또는 업종일 수는 있겠지만 이쪽 그 흔히 말하는 플랫폼 사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을 너무 탄탄히 좀 구축을 해 놓으면 신규 사업자들이 상당히 들어오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데 국내 시장에서도 뭐 대표적으로 웹 쪽 그러니까 인터넷 쪽 쪽을 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뭐 메신저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카카오가 모빌리티, 그러니까 카카오라는 앱을 통해서 모빌리티 쪽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로 똑같이 인터넷 플랫폼 기업인데 약간의 좀 방향성은 네이버는 일단은 뭐 검색 시장 쪽을 확실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들이고 카카오는 모빌리티 쪽, 이제 메신저 쪽을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기반으로 이제 확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시장에서 뭐 네이버를 더 좋게 보고 카카오를 더 좋게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좀 갈리는 그런 부분들인데 일단은 뭐 글로벌 사이즈랑 그다음에 이제 그 국내 쪽에서의 그 검색 시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부분은 확실히 네이버의 강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카카오가 메신저 기반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카카오를 사용을 하다가 또는 이제 카카오 메신저, 노란통 메신저를 사용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이제 녹색창을 열어가지고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게 검색 광고, 그다음에 이제 뭐 쇼핑 이쪽인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이버가 조금 더 우세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일단은 두 종목 다 좋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 중에서는 뭐 네이버를 사든 카카오를 사든 어쨌든 뭐 한 종목은 들고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지금 흐름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들고 계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뭐 네이버는 뭐 역사적 신고가를 할 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뭐 액분이랑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데 뭐 역사적 신고가는 한 20만 원 넘으면 역사적 신고가가 나올 수 있고요. 내년 조만간 뭐 멀지 않은 시점에 20만 원 충분히 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은 들고 가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역사적 신고가가 바로 눈앞입니다. 20만 원 선 충분히 넘어설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좀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브릿지바이오 테라퓨릭스입니다. 매수가 58,000원, 비중 5%입니다. 이름이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주입니다.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신규 상장주는 크게 좀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좀 매매하기가 까다롭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뭐 매매하기가 까다롭기도 하지만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또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좋아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뭐 상장 첫날에 변동성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상장 관련된 이슈가 있는 그러니까 뭐 신규 상장 종목들이 동시에 같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신규 상장 종목들을 잘 잡으면은 주가에 대한 그 뭐 상승 또는 기대 수익률이 이제 높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을 좀 좋아하시는 투자분들도 좀 많고 신규 상장 첫날에 이제 뭐 거래를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은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거래일에 이제 상장을 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상장 공모가는 한 6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5만 8천 원대 들어가신 투자자분은 이게 뭐 공모가가 6만 원이니까 뭐 공모가 아래서 한번 뭐 짧게 들어가 볼까라는 뭐 그러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제 뭐 매수를 하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사실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신규 상장 종목은 좀 조심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공모가라는 거 자체가 기업이 이 시장에 처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이제 뭐 기관들에서 평가를 해서 공모가가 상장이 되는데 보통 상장을 하기 위해서 제일 기업의 상태가 좋게 보이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야 이제 상장이 좀 더 수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보통 공모가가 많이 이제 많이 평가가 되는 경우들이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에서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공모가가 6만 원이긴 하지만 시장에서 평가하는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비싸지 않나라고 이제 좀 보고 있거든요. 요 기업이 하고 있는 기업은 약간 근데 좀 기존의 제약바이오랑은 좀 다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제약바이오가 임상 관련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임상 관련된 이슈들이 올해 한 해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들과 이슈들을 좀 만들어내서 뭐 흔히 말하는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좀 이러한 부분들 쪽에서도 자금을 집행을 할 때 뭐 제약바이오는 롱텀 그리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러니까 긴 시간을 좀 투자를 하고 그게 성공이 되면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그게 만약에 임상 관련된 부분들이 좀 안 좋게 나오면은 좋지 않은 뭐 수익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로 리턴이 돌아오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것들이 이번에 이제 올해 임상 3상 관련된 부분들로 여러 가지 노이즈를 만들어내면서 미드텀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한 중기적인 투자를 하고 하이 리스크는 아니고 미드 리스크와 미드 이제 리턴을 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전통적인 임상 관련된 기업들보다는 뭐 그 외의 컨셉의 기업들에 조금 더 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뭐 그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일단은 뭐 임상을 자체적으로 뭐 신약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리서치들을 통해 가지고 뭐 산학기관이나 아니면 대학 연구기관에서 좋은 이제 연구 초기 그런 물질들을 가져와서 그 부분들을 뭐 전임상이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좀 더 앞서게 나가서 임상을 좀 진행을 해서 그거를 글로벌 빅팜한테 이제 파는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러니까 라이센스 인을 해 와서 그걸 좀 더 개발시켜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고 아마 이게 이제 설립한 지 한 4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게 한 2개 물질 정도를 이렇게 뭐 기술 수출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좀 평가를 높게 받고 상장까지 하게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요거가 뭐 임상의 개발 첫 단계부터 뭐 진행이 되는 것만큼 어려운 부분들은 아닐 수 있지만 또 뭐 여러 가지 리서치 기업들 그 이제 신약 후보 물질을 사 와서 진행을 해가지고 판매한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신규 상장 종목은 조금 뭐 조심을 하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바이오 관련된 컨셉이 시장에서 정말 수급을 끌어모을 수 있을지 그리고 추가적인 그 라이센스에 대한 이슈들이 좀 나오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지켜보면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저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고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특히나 또 신규 상장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 보호예수 물량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보호예수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는 그런 기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물량들까지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반등 시에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신규 상장주의 경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조언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넘어갑니다. ESA입니다. 매수가는 4,500원이고요. 비중 20% 들고 계십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매수가 대비 반토막이 주가가 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이 종목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ESA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뭐 반등 시에 저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사실 이 ESA라는 종목이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엔터테인먼트 쪽 관련된 부분들을 뭐 신규로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사를 보시면 뭐 여러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을 뭐 지분을 인수를 하려고 뭐 유상증자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뭐 시장에 나오면서 주가는 10월 달에 2,200원부터 한 4,500원까지 이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게 이제 뭐 내용적인 측면도 그럼 최근에 뭐 OTT나 아니면은 국내 아시아 컨텐츠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에 많이 관심을 받으니까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고 좀 충분히 괜찮은 섹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강한 상승 이후에 옆으로 상승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양봉을 하나 뽑아냈기 때문에 흔히 기술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와 이거는 상승하고 옆으로 길게 기간 조정 거의 가격 조정도 받지 않았습니다. 기간 조정 받고 위쪽으로 양봉을 뽑았으니 여기서 재차 2차 랠리가 시작되는 초입 구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신 투자자분도 많으실 거고 지금 투자하신 분도 정말로 뭐 기술적 분석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 어느 정도 되신 부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4,500원이면 이때인데 이날 이제 뭐 거래량 붙으면서 양봉 튀우니까 와 이거는 다시 2차 랠리가 나오는구나라고 들어가셨을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도지봉 만들고 바로 그 다음날 뭐 장중에 한 27% 종가는 25%로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이 지금 뭐 상승의 출발 시점까지 좀 내려왔는데 이게 내용적인 측면으로는 뭐 그럴싸하게 좀 보인 부분들이 있고 지금은 뭐 조회 공시가 좀 들어갔고 회사에서는 일단은 뭐 특별한 뭐 부분들은 없다라고 이제 뭐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 기업의 뭐 자체적인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외하더라도 주식 관련된 사이트나 아니면은 뭐 흔히 말하는 카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부분들에 한 번이라도 좀 관심을 뭐 가지시면서 전화번호를 남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이제 그 주에 최근 한 1, 2주 사이가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저도 상당히 여러 개의 번호로 문자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 제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ESA 말고도 작년인가 올해 상반기에 이렇게 문자로 계속 뭐 종목이 오던 종목이 있었는데 그 종목도 결국에는 그 끝이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잘 알 수 없는 출처가 불분명한 곳에서 문자로 종목명이랑 이러한 이제 뭐 흔히 말해서 뭐 가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매수하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색안경을 끼시고 좀 걸러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이건 전형적인 뭐 누가 보더라도 주가를 임의적으로 좀 컨트롤한 티가 좀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강하게 지금 급락을 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다시 이 종목을 이거를 걷어 올려서 주가를 더 올리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긍정적인 쪽으로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고短기간에 이렇게 좀 주가를 내려놓은 부분들에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뭐 문자나 여러 가지 뭐 메신저를 통해서 이 종목이 뭐 좀 흔히 말하는 시장에 뭐 퍼졌다라는 거는 그렇게 좋은 쪽으로만 좀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저는 반등 시에는 상당 부분 좀 강력하게 좀 매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필요한 건 이 결단력인 것 같습니다. 더 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사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드팩토입니다. 매수가는 37,000원이고요. 비중 10% 들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이 문의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공모가가 4만 원에서 형성이 됐고요. 또 바이오 관련 종목인데 매드팩토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신규 상장 종목이 하나가 이제 뭐 금요일 날은 앞서서 했었던 이제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우틱스가 이제 뭐 상장을 했었고, 그 전날 이제 매드팩토가 이제 상장을 한 그런 부분들이어서 아무래도 그 신규 상장 종목에 좀 이제 뭐 관심이 많으신 투자분들은 최근 시장이랑도 좀 맞물려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왜냐면은 IT 쪽, 뭐 반도체 쪽 기업들만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그쪽에서만 이제 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 외의 섹터를 들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내가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뭐 수익률을 만들어내기를 조금 더 원하시는 부분들이 좀 강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뭐 변동성이나 거래량이 좀 많이 터져주는 신규 상장 종목에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일단은 매드팩토 같은 경우에는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공모가가 4만 원으로 이제 책정이 되어 있는 책정이 돼서 이제 상장을 한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상장 첫날 거의 공모가 부근에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위쪽으로, 그러니까 그 위쪽으로 한 4만 3천 원대까지 움직임이 좀 나타났었다가 결국에는 종가가 이제 한 3만 5천 원 정도에서 이제 뭐 마감 3만 5,900원,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한 10% 정도 이제 뭐 빠져서 마감을 했고, 어제 그러니까 전 거래일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좀 하락을 해서 마감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전차 분석 그 회사 테라잔 이텍스에서 뭐 스피노프격으로 이제 그 이제 나와가지고 설립이 돼가지고 상장을 한 그런 기업이고, 바이오 마커 쪽 기반으로 이제 뭐 혁신 신약을 개발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이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분석을 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뭐 상장하기 전에 이제 뭐 기관 쪽에서 나오는 뭐 IR 자료들이나 아니면은 뭐 내용들을 보기는 하지만, 이 신규 상장 종목들은 사실 분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어떠한 기업이 특히나 이제 뭐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그 외의 기업들은 뭐 산업 부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기업이 어느 섹터에서 어떻게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구나라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는데,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도 사실 그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정확히 이제 알기가 어려운데, 신규 상장 종목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뭐 기존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그런 모멘텀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이제 뭐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약 바이오를 모멘텀적인 측면으로 가지고 보면서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과, 또는 제약 바이오는 뭐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건 아니면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응을 하자라고 이제 하면서 뭐 쌍바닥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패턴 사항을 찾아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규 상장 종목은 사실 두 가지 분석이 둘 다 어려운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 백데이터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고, 기술적인 부분들은 캔들 두 개 정도 또는 뭐 어제 나온 것처럼 캔들 하나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적인 분석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어서, 사실 신규 상장 종목을 하는 것도 그렇게 저는 선호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지 않는 그런 입장이고, 그 중에서 바이오 제약 쪽은 더욱더 좀 조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매드팩토가 뭐 시장에서 제가 모르는 다른 가치로 뭐 공모가 이상으로 갑자기 튀어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일단은 뭐 소폭이라도 반등 시에 매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최소한 한 달 정도의 뭐 움직임을 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접근을 다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타바이오죠. 매수가는 28,300원이고 비중 20% 들고 계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소폭 손실 구간이십니다. 앞타바이오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 건가요? 앞타바이오도 사실 상장한 지 그렇게 오래된 기업은 아닙니다. 그나마 올해 이제 6월 달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12월 달까지 한 6개월 정도 나왔고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신규 바이오 종목들이 흔히 말해서 뭐 공모가는 저는 바이오 기업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일단은 좀 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공모가 이후에 저점을 어디서 형성을 하는지가 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아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이제 기술력이 상당히 이제 좀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저도 일단은 뭐 내용을 조금 뭐 보고 있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고,
뭐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약바이오 기업은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자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앞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상장 이후에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움직임이 나온 거는 바닥을 최근에 그 확인을 어느 정도 했다라는 시장 평가가 분명히 좀 반영이 됐고요. 바닥 확인 이후에 2만 원대 초반 부근에서 박스권을 분명히 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일단은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이하 쪽으로는 쉽게 빠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이 이제 뭐 상단으로는 한 21,000원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은 이 기업을 매수하려고 대기를 하는 매수 주체들은 상당히 좀 많았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뭐 기다리던 매수 주체들이 이 앞전에서 이제 뭐 이 부근에서 돌파가 나오면서 상당히 뭐 강하게 한번 시세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흔히 말하는 상승, 눌림, 그다음에 재차 상승, 그리고 눌림이 나온 그런 부분들인데, 매수가가 28,000원이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 투자자분도 기술적인 분석을 아예 안 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앞에 두 윗꼬리가 달리는 날, 이 날이 이제 흔히 말하는 저항대가 있는 그런 날인데, 이 자리를 돌파를 시키면서 장중에 거래량을 붙이니 그 누구도 이제 뭐 사실 기술적 분석을 조금이라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는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자리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들어가셨을 거고, 당일날은 그 전략이 성공을 했을 겁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종가의 11% 정도로 마감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이날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종목을 보고 있었고, 그때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뭐 설명을 드렸었던 그런 부분들이라 이날 이제 뭐 당연히 기술적 분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자리였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날도 사실 한 3%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8,000원이 다시 깨지면 이 종목은 일부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종목인데, 그 타이밍을 조금 놓치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여기서 뚫어놨으니까 조정받고 다시 한번 나오겠지, 랠리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흐름처럼 나오지 않고 그 다음날 갭으로 28,000 아래쪽으로 이제 뭐 시작을 하면서 움직임이 좀 나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일단은 단기간으로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단기간으로는 요 갭매꿈까지 한번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갭매꿈은 한 2만 지금 6천원대, 2만 5천원대까지는 눌림을 한번 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눌림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어차피 수익이 났다가 지금 밀려 내려오는데 28,000원 본전 매수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는데도 당일날 매도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제가 뭐 26,000원, 25,000원에 이 종목을 매도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도 매도를 당연히 안 하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25,000원, 26,000원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이 영 내용이 없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던 그런 기업인데, 일단은 뭐 25,000원, 26,000원 어떻게 눌려지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자리에서 한 차례 리바운드가 나올 텐데 리바운드의 세기를 보시면서 추가적인 전략을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은 뭐 25,000원 기준점으로 잡고 보유 의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기준가로 잡고 보유를 해보자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영진약품입니다. 9,5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30% 비중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를 보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 종목 때문에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금 다행인 것은 한때 3,500원 선까지 떨어졌다가 지금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구간인데요. 이 종목 좀 매수가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좀 더 기다리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9,500원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9,500원은 지금 제가 차트를 뒤쪽으로 좀 돌려보고 있는데도 9,500원의 가격대가 쉽게 보이진 않거든요. 지금 2017년도에 지금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2017년, 2018년도 이때가 막 9,800원대 위치에 있었고, 그 이후에는 9,500원대로 한 번도 올라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근 투자 기간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1년 한 반 정도 보유를 하고 계신 그런 투자자분이고, 비중이 사실 뭐 적은 것도 아닙니다. 30%의 이 종목 한 종목이고, 그런데 3,500원을 겪으셨다.
라고 하시면은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어떤 코멘트를 드려도 아마 보유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뭐 3,000원대 찍고 6,000원대로 올라왔는데 다행히 지금 봤더니 한 3분기 실적은 돌아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영진약품 같은 경우에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좀 돌아 나와서 실적적인 부분들은 조금 그렇게 리스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장기간의 우하향 추세를 돌려 세우고 6,000원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9,000원대에서 3,000원대까지 보셨는데도 매도를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9,500원까지는 뭐 들고 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다행히 실적도 돌아 나왔고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추세도 좀 전환을 시켜놨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수 있으나 어쨌든 9,500원대 매수가까지는 좀 올라올 가능성이 좀 높다. 사실 비중이 30%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뭐 비중을 조금 더 늘려서 뭐 비중이 한 10% 정도면 10% 정도만 더 매수를 해서 평단을 좀 낮추는 전략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는데 비중이 30%니까 여기에다가 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냥 지금 뭐 3,000원도 어차피 보셨기 때문에 6,400원대 정도면 뭐 9,500원까지 그냥 보유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오랜 시간 소가리를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좀 더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 원익 IPS입니다. 35,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1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속에 최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일단은 원익 IPS는 뭐 보유를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서도 그리고 앞에서 이제 뭐 전기차 이야기하기 전에 뭐 그 반도체 쪽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그 표로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말씀을 드릴 때 전공정 쪽에서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그리고 SNS텍 뭐 이런 기업들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지난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종목 내년에도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시장을 이끌 것이고 그다음에 내년에 반도체 업황이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반도체 관련된 기업은 당연히 포트폴리오에 한 종목 보유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중에서는 일단은 뭐 전공정 업체 중에서 한 종목 보유를 하시는 게 좋고 개인적으로는 대장은 테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때도 말씀을 드렸을 때 테스라는 기업 자체가 재밌는 게 반도체 보통 우리나라 그 IT 반도체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디스플레이를 같이 하는데 테스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빅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이익을 가장 크게 향유를 하고 반도체가 다운사이클에 들어갔을 때 가장 주가 하락률이 높은 그런 부분들이어서 내년에 반도체가 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저는 원익 IPS, 유진테크, 테스 반도체 전공정 기업 중에서는 테스를 잡고 가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뭐 원익 IPS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익 IPS도 충분히 지금 뭐 35,000원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매수를 하셨겠죠? 지난주에 전고점 돌파하고 반도체 좋다라고 하니 나도 한 종목을 좀 보유를 해봐야겠다라는 투자의 전략을 세우시고 이 직전 고점, 앞전 고점 넘겼다가 흔히 말하는 이 전고점 넘겼다가 눌림목 줄 때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일단 뭐 35,000원은 손쉽게 다시 한번 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익 IPS에 대해서 당연히 보유다라고 또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한국가스공사입니다. 38,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비중 들고 계십니다.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이 가격에서는 매도할 이유는 없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사실 유틸리티 업종들이 그렇게 뭐 시장에서 움직임을 좋게 받고 있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뭐 재료리온 측면이 그렇게 뭐 좋은 기업도 아닙니다. 단지 그냥 안정성 정도의 뭐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의 종목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그런 기업도 아니고 올해 뭐 주가 흐름도 36,000원대에서 그러니까 올해 주가 흐름도 54,000원대에서 38,000원대까지 지속적으로 좀
하락을 한 그런 부분들인데 아마 지금 들어가신 이유는 그 이유가 크지 않을까. 뭐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전력 이런 기업들 연말에 배당은 그래도 두둑히 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38,000원인데 지금 뭐 38,350원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보유를 하시고 뭐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보다는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기술적으로 쌍바닥 그리고 전저점 뭐 배당 받고 이런 부분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한 5%에서 7% 정도 뭐 기술적인 흐름 뭐 받고 배당 받으면 그래도 한 10% 정도의 수익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어서 배당 받고 그다음에 매도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한국가스공사까지 네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도 많은 사연들이 와 있는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AJ 네트워크스입니다. 매수가는 5,000원이고 비중 10%입니다. 사실 찬바람이 불어오면 우리 보통은 호빵을 생각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자분들은 배당을 생각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 확대에 관련 이 뉴스가 최근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AJ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사실 충분히 저점을 찍어서 돌아 나올 때 매수를 하셨으면 좋을 텐데 이게 지금 매수가가 5,000원이면 아마 금요일 날 매수를 하신 것 같거든요. 금요일 날 대량 거래 터지면서 위쪽에서 이제 뭐 매수를 하셨고 5,000원 아래쪽에서 이제 좀 마감이 됐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게 뭐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 주당 배당 한 300원 정도 준다라는 이슈 때문인 것 같고 이 배당이 시가 배당으로는 지금 뭐 한 3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꽤 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사주 취득 뭐 요 두 가지를 하면서 사실 뭐 배당이랑 자사주 이거는 뭐 주주 환원 정책의 뭐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시장에 강력하게 좀 반응을 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내용을 빼고 AJ 네트워크스에 대해서만 봤을 때 정말 뭐 괜찮은가 이 부분들을 좀 봐야 될 텐데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렌탈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B2B 렌탈, 그러니까 기업과 기업 간의 렌탈 쪽이고 이게 이제 뭐 파레트나 아니면은 뭐 건설 장비 또는 사무용 OA 장비 뭐 이러한 부분들을 하는데 이게 뭐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그런 섹터는 아니지만 최근에 공유 경제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렌탈 경제 이러한 부분들이 뭐 많이 나오면서 관심을 조금씩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자회사로는 뭐 AJ 파크나 AJ 토탈 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 자체로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매수가가 좀 좋지 않다. 그래도 보유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